안녕하십니까. 저는 심포니 솔루션 소유자인 고도현입니다. 저작자죠. 제가 이걸 만들었으니까요. 오늘은 그 심포니 에 대한 모든 설명과 그리고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미국에 있는 NYU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그 미국에서는 컴팩트 소프트웨어라고 그 마이크로웨이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하는 하우스에서 3, 4년간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는 그 국방성이나 그 나토 쪽에 많이 납품을 하는 바람에 그쪽에 그 패키징 하는 그런 기술을 거기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그 사진에는 그 제 명함인데요. 여기는 그 형님 회사에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심포니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데모를 하게 될 데모 환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X86 그 노트북에 선솔라리스를 담아 놓은 게 있고요. 요게 그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윈도우 7인데요. 얘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 역할을 할 놈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을 보시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 개발 서버라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5년씩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 스피드나 이런 걸 보면 약 2.0 혹은 2.1 기가헤르츠 정도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스펙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서버는 그 레노버 SL500이라는 모델이고요. 요거 되겠습니다. 선솔라리스. 그 다음에 윈도우 쪽은 HP가 되겠습니다. 얘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쪽에서 그 JDBC나 ODBC를 붙여갖고 그 서버에 접속하여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심포니 솔루션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 심포니 솔루션에는 3개의 기본 패키지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심포니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뭐 오라클이나 이런 RDBMS하고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만, 물론 오라클이나 이런 상용 수십 년간 쓴 그런 DBMS에는 못 미칩니다. 안정성에 있어서 못 미친다는 거죠. 속도나 이런 건 월등 빠르고요. 그리고 이 심포니 RDBMS는 1996년에 만들어져서 그래도 거의 한 18년 정도 지금 제가 그 제 패키지나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기본 패키지는 심포니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여기 캐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심포니 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요 밑에 SDB라고 되어 있는 게 기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되고요. 세 번째는 기본 패키지는 심포니 TP 모니터라고 해서 SNET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OLTP 패키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기본 패키지를 가지고 그 심포니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저희는 그 납품을 하고 이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각각의 기본 그 패키지를 패키징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한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한국에서는 이 인원을 가져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솔루션으로 묶어서 이 안에 포함시키고 그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인원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또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심포니 솔루션이라는 걸로 전체 패키지를 대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포니 TP 모니터는 1994년에 제가 만들어서 저작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 10월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1996년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8년 정도를 썼고, 그 이후에 그 속도를 많이 내달라는 많은 요청이 있어서 그때 만든 것이 MMDB가 1999년 정도에 MMDB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MMDB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MMDB가 도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마 기존에 있던 뭐 MMDB 업체하고의
차별이 되겠죠. 저는 MMDB를 시작한 게 아니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각종 SQL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을 하고요. 그다음 PLSQL, 트리거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본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 오라클이나 이쪽에 없는 것들은 그 로그 마이너 쪽에 뭐 알카이빙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요. 물론 리커버리나 이런 것들은 DBMS에 동일하게 거기 리커버리 규칙에 의해서 리커버링 하도록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오라클이나 이런 데서 없는 그 라지 데이터를 위한 그 파티셔닝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거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파티셔닝 테이블이나 이런 것보다는 분산 DB 형태를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심포니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 전체를 TP 모니터가 싸고 있고, 그 TP 모니터에 각각의 데이터가 인터넷이나 전산망이나 혹은 다른 대외계에서 이 OLTP를 통해서 DA라고 제가 쓴 거는 이건 데이터 어댑터라는 약자입니다. DA를 통해서 멀티 채널로 각종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각종 데이터는 현재 이 캐스트라는 MMDB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필터링을 통해서 오라클이면 오라클, SDB, 사이베이스, DB2, 하둡 여러가지 스토리지를 나눠서 분산 저장하게 되는 거죠. 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 그 데이터 콜렉터로의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데이터 콜렉터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데이터 콜렉터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즘에 한참 유행 중인 IoT입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죠.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래서 많은 센서 데이터가 수없이 들어왔을 때 약 초당 500만 건, 1000만 건들이 이 제 망 밖에서 필터링 돼서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빠른 속도로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원하는 포지션에다 갖다 저장시키는 게 여기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프레임을 그 심포니 솔루션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프레임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오라클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오라클에서는 JDBC하고 ODBC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출하기도 하고 혹은 데이터를 갖다 넣기도 하죠. 이와 같이 SDB도 역시 마찬가지로 JDBC와 ODBC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싸고 있는 이 TP 모니터 레이어에서 JDBC와 ODBC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 사용자가 이 TP 모니터에 있는 JDBC를 통해서 오라클로 리퀘스트를 보내면, 리퀘스트라는 얘기는 여기서 SQL이 되겠죠. 그러면 오라클이 리스판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SDB로 제가 그 리퀘스트를 보내면 SDB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 내려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SDB의 데이터는 물론 이 자체 데이터도 있겠지만 여기 캐스트 데이터도 JDBC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이와 같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사이베이스는 사이베이스가 내려올 것이고 혹은 하드 커맨드를 치면 이 JDBC를 통해서 그 DBMS 셋으로 하드 데이터가 이와 같이 화면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심포니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 즉 데이터 콜렉터와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자, 오늘은 거기 그 두 가지에 대한 그 데모를 하겠는데요. 첫째는 베이직 데모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베이직 데모라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패키지, 즉 SDB, 그 다음에 MMDB, TP 모니터에 대한 각각의 데모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컬렉터,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전체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지스크립이라는 언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기본적인 데모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서버에
창을 5개를 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데모를 시작할 텐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제가 사용할 DBMS를 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스. 이 DBMS는 데모를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그런 DB를 크리에이션 하는 겁니다. 즉 DBMS 안에 있는 그 파일 스페이스를 제가 만드는 거죠. 이와 같이 create table space, 그 다음에 rollback segment, 그 다음에 각종 로그 파일, temporary 테이블 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오케이, 이거 끝났고요. 자, 이제 DBMS에 대한 데모를 시작할 텐데요. 요게 DBMS에 대한 데모입니다. 이 DBMS에 대한 데모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하면요. 제가 100만 건의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시스템이란 스페이스, 이게 바로 파일 스페이스입니다. 파일 스페이스라는 거는 오라클이나 이런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는 전부 파일 스페이스로 이루어져 있죠. 파일 스페이스에 제가 100만 건의 레코드를 넣으면서 이제 5만 건마다 커밋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 지금 테스트 요 커맨드는 9번이 이제 파일 스페이스에다가 100만 건 인서트 하는 게 9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보이겠는데요. 메모리 스페이스에다가 제가 100만 건을 넣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메모리 스페이스 only.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자랑하는 아까 캐스트 스페이스라는 거죠. 캐스트 스페이스에다 제가 100만 건을 넣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13번이 되겠습니다. 요 캐스트 스페이스 only.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15번인데요. 얘는 캐스트 스페이스에다가 100만 건을 넣으면서 동시에 뒷단에 있는 파일 스페이스에다가 뒤로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뿌려준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동시에 100만 건을 넣으면서 스크립을 캐스트에다 넣어주면 캐스트에서 자동으로 뒷단에 있는 타겟된 DB로 들어가서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데모를 여기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QL 넷을 스타트를 하고요. 한번 전체가 컨피그레이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 지금 SQL 익스플로러를 제가 띄웠는데요. 이 SQL 익스플로러는 아시다시피 제가 JDBC를 통해서 위에 서버단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스페이스인 시스템 스페이스에 제가 딱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을 보면 name, age 이런 아주 단순한 테이블이죠. 두 번째, 얘는 캐스트 스페이스의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얘도 뭐 똑같이 단순한 똑같은 테이블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이렇게 인덱스를 만듭니다. UNIV는 요게 바로 메모리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스페이스도 똑같이 뭐 테이블이나 혹은 인덱스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시스템 테이블이나 혹은 이 메모리 스페이스에 있는 이 테이블은
비트리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얘는 캐스트 스페이스인데요. 얘는 그 해시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와 같이 해시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 로우 카운트가 여기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그 파일 스페이스에다가 인서트를 하게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건을 인서트하는데 5만 건씩 커밋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9번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인서트이 됩니다. 이게 한 5년 된 그 노트북인데요. 여기서도 그렇게 느리지는 않습니다. 100만 건이 돼봐요. 물론 레코드는 굉장히 작습니다만. 이게 다 지금 SQL에서 집어넣고 있는 거죠. 자, 끝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약 100만 건을 5만 건씩 커밋하고 98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는 그 메모리 스페이스에다가 SQL로 인서트 문장을 100만 건을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11번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와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여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파일 스페이스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오라클과 같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고, 여기에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에 있는 SQL을 쓰는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속도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를 제가 갖고 있는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와 MMDB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요즘에 메모리 DB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에서도 요번에 나온 그 제품들 뭐 굉장히 비싸지만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지금 속도가 빨라져서 기존의 메모리 업체들이 굉장히 메모리 DB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까는 98초인데 지금은 57초입니다. 즉 2배가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일 스페이스에 빠른 매체 파일 스토리지를 쓰게 되면 MMDB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SQL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자랑하는 그 캐스트라는 스페이스인데요. 아시다시피 캐스트는 그 SQL을 사용하지 않고 덤프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덤프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이렉트 어세스를 얘기합니다. 물론 SQL을 사용해서 인서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QL 사용하게 되면 파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속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DA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어세스 메서드라고 그래서 C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마치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리절트 셋에 어떤 리절트 셋을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덤핑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처음에 이게 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13번인데요. 자, 여긴 약 2초에 100만 건이 들어가죠. 100만 건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뭐 데이터가 까다롭거나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100만 건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왜? 이 지금 캐스트에 해당되는 이 메모리가 바로 인간에 있어서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순간 모든 데이터를 업로딩하고 그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순간 바라보면서 필터링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취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15번에 보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얘는 뭔가 하면 그 캐스트 스페이스에다가 100만 건을 넣으면서 뒤에 시스템 스페이스로 100만 건을 넘겨주는 겁니다. 즉 앞에서 필터링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취해서 뒷단으로 100만 건을 인서트하는 거죠.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아까 들어간 것들을 싹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자, 앞단에서는 5초 안에 캐스트의 100만 건이 다 끝났습니다만 뒷단으로는 서서히 이 데이터가 업로딩 되겠죠. 즉 여기 업로딩 데이터는 이쪽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죄송합니다. 업로딩 카운트가 되겠죠. 즉 뒷단이 만약 오라클이라 그러면 앞단에서 모든 트랜잭션은 100만 건, 200만 건의 트랜잭션이 한꺼번에 끝나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는 배치로 뒷단 그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그 앞단에 있는 앞단에서 만들어진 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업로딩하게 됩니다. 즉 온라인 데이터는 모든 트랜잭션이 앞단에서 끝나고 그 앞단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뒷단으로 적당한 그 DBMS 즉 그게 오라클이 될 수도 있고 SDB가 될 수도 있고 DB2가 될 수도 있고 사이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드 데이터가 될 수 있고 분산된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100만 건이 다 로딩이 됐네요. 자, 아까도 보신 것처럼 요게 지금 SDB에 대한 데모입니다. 즉, 파일 스페이스와 MMDB와 차이, 또 MMDB와 캐스트와 차이, 그 다음에 캐스트가 100만 건을 넣으면서 동시에 뒷단에 있는 RDBMS가 됐던 어떤 매체로 그 커맨드를 던져서 DB를 백그라운드 잡에서 뒷단으로 세이브한 그거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SDB에 대한 데모는 끝났고요. 이제 TP 모니터에 대한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한 SQL 레슨 셧다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데모를 셧다운 하겠습니다. 자, TP 모니터에 대한 환경을 제가 만들 거고요. 이 TP 모니터는 가장 기본적인 통신 채널을 제공하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두 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의 그룹이 10개의 프로세스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이에 공을 하나 던져서 그 두 개의 그룹이 즉 20개의 프로세스가 각각 10개씩이
그 공을 주고받고 하면서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SDB에 지금 TP 모니터에 올라갈 환경들을 제가 인서트하고 그다음에 커밋 시켜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TP 모니터가 올라갔는데요. 제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와 같이 두 개,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10개 프로세스가 올라가 있죠? 10개 프로세스인지 어떻게 아시겠나? 자, 여기서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개의 프로세스가 올라갔고, 두 개의 그룹, GRP1, GRP2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공을 던져놨는데요. 지금 서로 주고받고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번에 보면 프로세스 상태를 제가 추적을 해보면 이와 같이 리드 라이트, 각각의 프로세스가 리드 라이트를 계속 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드 라이트 스테이터스가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P를 재보면 쉽게 트랜잭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쪽은 인, 들어오는 패킷이고요. 이쪽은 나가는 패킷입니다. 아웃 패킷.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죄송합니다.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주고받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트랜잭션을 유심히 쳐다보면 얘 자체가 굉장히 그 디스트리뷰션이 잘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 SDB와 그다음에 SNet, TP 모니터는 기존에 있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나 기존에 있는 그 OLTP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가 하면 저는 무조건 작고 빨라야 된다는 그 점을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쪽에 굉장히 많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TP 모니터, 저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도 굉장히 상당히 그 기존에 있는 다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고 컴팩트하게 빌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TP 모니터는 특히나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사용하는 그 메시지 큐가 프로세스가 20개지만 메시지 큐는 2개입니다. 즉 저는 메시지 큐 방식이 아니고 메시지 시그널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각각 프로세스가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쓰게 되고 기록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상대방을 깨워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메모리가 쉐어러블하게 많은 프로세스가 같이 동일하게 그 메모리를 쉐어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리소스를 절약하게 되죠. 그 메시지 큐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즉 메시지 큐는 제가 2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4개를 사용할 수 있고 얘는 단지 큐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그널링을 하고 슬리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몇백 개가 되더라도 이 작은 노트북에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턱시도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라이브 락이나 이런 상태가 전혀 이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소스에 대한 게 작은 리소스에서 다 쉐어링을 하면서 쓰기 때문에 크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TP 모니터 데모가 되겠습니다. 자, 요 다음 스텝에서는 그 데이터 컬렉터에 대한 데모와 그다음에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이지 스크립트 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P 모니터 데모를 셧다운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컬렉터 마줄입니다. 데이터 컬렉터 마줄 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데모를 현재 오라클과 같이 지금 연계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오라클을 스타트업 해야겠죠?
자, 여기서도 제 SDB를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QL 넷을 여기서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라클 DB가 스타트업 됐죠? 자, COLCNTL이라는 그 콜렉터 마줄 어드민입니다. 굉장히 조악하게 만들어졌지만은 제가 그 PC 프로그램을 잘 못해서 즉 GUI를 그렇게 깨끗하게는 못했습니다만 뭐 시스템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데모를 갖고 현재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전체를 제가 스타트업을 할 텐데요. 스타트업. 이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콜렉터 마줄이라는 것이 스타트업 되면서 환경이 올라가고 모든 그 프로세스들이 올라갑니다. 어떤 프로세스가 올라가 있는지 그 TP 모니터 어드민을 통해서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위에 떠 있는 그 프로세스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PF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세스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건 추후에 제가 프레임 쪽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PM 프로세스, 디스트리뷰션 프로세스, 데이터 핸들러, 뭐 이런 것들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라클 인터페이스 핸들러예요. 그러니까 오라클 그 핸들러가 있고, 그 다음에 SDB 핸들러가 있습니다. 여기. 요거 나중에 요게 의미가 무엇인지는 뭐 나중에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런 프로세스들이 현재 그 TP 모니터 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드민에서 자, 첫 번째 창은 그 데이터 컬렉터, 즉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오리지널 데이터를 여기다가 그 데이터를 뿌려주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쪽 창에는 제가 파싱된 패킷이 분석돼서 패킷이 파싱된 상태를 제가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는 각각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디버거 메시지를 제가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데이터 그 콜렉터 마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SQL 이쪽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콜렉터라는 게 지금 여기 있고요. 테이블들이 이제 쭉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MMCL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캐스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캐스트 스페이스에는 이와 같이 지금 테이블들이 많이 올라가 있죠. 자, 이게 캐스트 스페이스인데요. 이게 어떤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기존 거하고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라는 그 지금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테이블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제가 만약에 아유,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디버거 테이블을 자, 이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요. 이와 같이 이 디버거 메시지를 제가 인서트하게 되면 여기서 SQL로 이 테이블에서 즉각 뽑아 볼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이 넣으면 얘가 넣은 테이블들 이 들어가는 그 데이터들을 추적하게 되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데이터에 들어올 때 그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이 디스플레이 테이블에다 넣게 되면 클라이언트인 PC에서 다 모든 데이터가 추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어드민 하는 사람들은 각각 채널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제로 록업하고 잘못된 부분을 디버깅이 할 수도, 눈으로 디버깅을 할 수도 있고, 홈 프로세스가 죽을 때는 물론 거기에 대한 디버거를 또 써서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디스플레이 테이블인데요. 이 디스플레이 테이블은 하나의 그 서큘러 큐로 돼 있어서 오버플로우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인서트를 하게 되면 계속 그 다음 넥스트 레코드로 인서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여주기 위한 테이블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그 콜렉터라는 그 SDB, COLL이라는 그 유저에 있는 테이블들을 제가 쭉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캐스트에는 이런 테이블들이 들어간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세션을 클로즈 하고요. 이제 데이터 컬렉터를 제가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멀레이터를 스타트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데이터 컬렉터. 이멀레이터도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서 데이터 컬렉터 이멀레이터가. 4번을 보면, 4번에 요 지금 데이터 컬렉터는
10번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10번을 보면 이제 데이터 컬렉터를 지금 제가 스타트 할 텐데요. 이제 데이터 컬렉터가 이렇게 스타트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패킷을 한 개 한 개 하면서 이 패킷이 어떻게 지금 들어가고 그 프로세스가 지금 떠 있는 프로세스가 얘를 어떻게 지금 잡아내고 있는지 지금 제가 이 스타트한 그 이멀레이터는 지금 뭔가 하면요. 여기입니다. 이멀레이터. 지금 이멀레이터 하나가 지금 떠 있죠? 요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패킷을 쏴볼까요? 자, 이와 같이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얘는 오리지널 패킷이고요. 파싱하는 방법. 얘는 파싱된 패킷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디버그 메시지고요. 그래서 각각의 창에 채널당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가 다 디스플레이가 되게 되겠습니다. 즉각 온라인으로 반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꺼번에 벌크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데이터 컬렉터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그 개념은 우리가 RDBMS라든가 이런 매체로 일단 들어간 것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IoT가 나오면서 데이터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즉, 망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패킷이 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거기서 필요한 데이터를 취하는 거죠. 거기서부터가 데이터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인서트로 데이터를 넣고 나서 그 다음에 SQL로 어떤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모든 데이터를 캡처링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잡아내고 그 데이터를 다시 트랜스폼 시켜서 필터링 컨디션에 의해서 트랜스포밍해서 뒷단에 있는 스토리지로 넣어주는 거. 그게 바로 데이터 컬렉터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컬렉터 쪽 모듈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뭐 카드 승인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캐스트에 약 200개 내지 300개 테이블이 올라가 있어서 카드 승인에 대한 모든 그 필터링 컨디션을 갖고 순간 카드 리퀘스트 승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승인 요청을 내고 승인 요청이 끝나면 그 로그를 뭐 오라클이라든가 DB2라든가 이런 데 순간적으로 넣고 트랜지션이 끝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런 노트북에서도 그런 그 리퀘스트 카드 승인 약 200개 테이블 300개 테이블을 보는 그런 시스템 자체도 약 초당 50에서 60만 건은 이 지금 노트북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즉 요즘에 나온 그 랩탑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100만 건은 넘어가겠죠. 초당 100만 건 이상이 승인이 가능한 거죠. 수십 개, 수백 개 테이블을 동시에 룩업하면서 그게 데이터 컬렉터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빠른 속도로 모든 걸 온라인상에서 캐스트에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처리된 그 레코드를 뒷단에 있는 오라클과 혹은 뭐 다른 매체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저장된 매체는 배치잡으로 돌아서 또 필요한 데이터가 캐스트로 올라와서 필터링 조건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필터링 조건에는 제가 카드 그 승인을 예를 들면
만약에 블랙리스트가 어떤 사람이 빠졌으면 그게 바로 필터링 컨디션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그 현금 승인을 요청할 때는 바로 리젝트가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요 데이터 콜렉터 마줄의 특징입니다. 빠른 시간에 많은 그 트랜잭션을 동시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채널별 모든 데이터가 다 트레이스가 되고 디버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게 요 데이터 콜렉터 마줄입니다. 자, 데이터 콜렉터 마줄은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컬렉터 마줄은 여기서 끝내고요. 이제 셧다운을 해야죠. 아까 스타트한 그 이멀레이터. 그래서 이멀레이터를 여기서, 아이고. 오케이. 4번.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거를 하겠는데요. 그 프레임워크는 제가 처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프로세스들이 하는 역할들을 봐야 됩니다. 제가 프레임워크에서는 세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요게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라클 프로세스입니다. 요게 오라클 대응 프로세스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SDB 대응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SYB, ADM, DIST는 그 ODBC를 통해서 저 SDB가 아니고 TP 모니터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SQL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이걸 통해서 일단 먼저 보시죠. 어휴,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 select 모든 거 from tab 했더니 누가 저한테 응답을 보냈냐면 바로 오라클이 보냈습니다. 제가 select 모든 거 from tab을 오라클에 던져서 오라클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와 같이 해보면 정확하게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TP 모니터 안에 있는 오라클 대형 프로세스에게 제가 select를 보내면 오라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혹은 제가 여기에 있는 SDBI, 즉 제 심포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대형 프로세서에게 제가 그 select를 보내면 그쪽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SDBI, 얘가 그룹 이름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SDBI 프로세스에게 리퀘스트를 보내면 아까 보신 캐스트나 이런 스페이스들이 여기 보이죠? 이와 같이 만약에 여기 하드 프로세스가 떠 있으면 제가 하드 커맨드를 보내면 하드 데이터가 리절트 셋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즉 유저 리퀘스트는 그럼 무엇이냐? 유저 리퀘스트는 그 뭐 하드과 같이 커맨드가 조금 달라요. 여기 pf라고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프로세스가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인데요.
자, 볼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 오라클한테 커맨드를 날리면 이런 데이터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PF에게 유저 인터페이스에게 데이터를 보내면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오라클에 데이터를 보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유저 인터페이스가 내려보내게 됩니다. 요게 유저 인터페이스인데요. 요거는 커맨드가 PF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커맨드가 리퀘스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려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SQL 익스플로러를 스타트업해서 그 내려오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 익스플로러를 스타트업을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elect 모든 거 from 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오라클에 그냥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라클로 제가 오케이. 이게 지금 오라클에 있는 아까 보신 테이블들입니다. 오라클 테이블들. 그죠?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게 오라클 거고 얘는 그 SDB에 있는 캐스트 테이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세션에서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 테이블들이 눈에 보입니다. 같은 세션에서 오라클로 던지면 오라클 데이터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SDBI 대응 프로세서에게 던지면 SDB 그 데이터가 내려오고 뭐 이와 같이 하드비라든가 뭐 몽고라든가 이런 모든 데이터가 누구에게 어느 타겟으로 그 리퀘스트를 날리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유저 인터페이스를 한번 볼까요? 유저 인터페이스. 제가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오라클에 셀렉트를 날려서 갖고 온 데이터입니다. 똑같은 결과의 데이터를 이제 PF라는 이 프로세서에게 리퀘스트를 던진 건데요. 요게 똑같은 셋입니다. 오라클에. 그래서 오라클에다가 이 PF가 셀렉트를 해서 같은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건데요. 볼까요? 이와 같이 똑같은 오라클 데이터들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PF라는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여러 개, 지금 현재는 2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는 거죠. 어떤 데이터는 하드웹에서 갖고 와야 되고 어떤 데이터는 오라클에서 갖고 와야 되고 어떤 데이터는 제 캐스트에서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때 그런 데이터들을 전부 컬렉션하고 데이터 싱크를 맞춰서 그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리절트 셋으로 내려보내게 하는 것이 바로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됐군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프레임으로서의 어떤 그 심포니 솔루션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 개의 리소스, 여러 개의 데이터 리소스를 하나의 세션에서 각각
보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통합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려보낼 수도 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SDB가 좀 다른 면은 뭔가 하면, 제가 그 시스템 개발자다 보니까 SDB 쪽에는 그 기존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나 이쪽에는 없는 것들이 여기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데이터 그 프레임워크인데요. 조금 더 프레임워크를 들여다볼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elect 모든 거 from 탭을 한다면 바로 누가 리스판드를 하게 되나 하면 오라클이 한다 그랬죠. 여기에 TP가 올라가는 거를 한번 보시죠. 요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select 모든 거 from 탭을 자, 저기 in하고 out에 TP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까? ORAI 쪽에 in하고 out 여기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in하고 out에 계속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볼까요? 계속 리스판딩 하는 것들이 보이죠, 눈에. 그러니까 오라클 그 대응 프로세스가 이와 같이 갖고 리퀘스트 셀렉트라는 걸 받게 되면 데이터를 그 오라클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SDBI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없네. 자, 그러면 SDBI 그렇죠? 그러면 이제 SDBI에게 패킷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SDBI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SDBI가 TP가 올라가고 있죠. 이와 같이 숫자가 올라가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F 쪽에서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되겠죠? 위에 있는. 그래서 PF들이 이제 이와 같이 제가 지금 딱 보여드린 거는 뭐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가 지금 SDB, 그 다음에 오라클 대응 프로세스, 뭐 여기에 만약 하드업을 더한다면 하드업 데이터들이 이와 같이 리절트 셋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프레임입니다. 자, 이지 스크립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그 캐스트에는 그 디스플레이 테이블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디스플레이 테이블을 그 클라이언트에서 셀렉트를 해서 데이터를 아까 보여주는 지금 요 화면이 그런 화면인데요.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SDB ADM MMCL 여기서 그 한번 커맨드를 한 개 제가 보내면 실제로 이게 데이터를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는 그냥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이런 SQL을 갖고 프로그램을 짠 거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그 DB 어드민에서 이와 같이 폴링을 해서 이 테이블을 폴링하면서 이제 이 결과를 그냥 뿌려주는 거죠. 화면에다가 그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지스크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스크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오라클과 뭐 턱시도를 한꺼번에 바인드를 한다거나 혹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난도의 그 프로그래밍 스킬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필요 없이 쉽게 스크립으로서 프로그램을 하고 이 프로그램이 C 프로그램으로 자동 컨버전 되고 혹은 자바로 컨버전 되고 그 다음에 모듈별로 전부 DB로 프로그램 소스가 다 세이빙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핸들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지스크립입니다. 이지스크립은 쉽게 프로그램해서 쉽게 어떤 데이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를 갖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C 프로그램을 컨버전해서 다시 그 온라인상으로 올려주고 하는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지스크립입니다. 자, 이지스크립의 예를 아까 제가 그 이멀레이터를 스타트해죠. 그 이멀레이터가 바로 이지스크립인데요. 그 이지스크립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자, 이지스크립은 이와 같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즉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패킷을 정의를 하게 되죠. 이렇게 패킷을 쭉 패킷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그 이지스크립의 메인 프로그램인데요. 마줄 해서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리드를 하게 됩니다. while 쪽에 들어와서 뭐 어떻게 보면 C 스크립하고 비슷하죠. C 쉘하고 비슷합니다. C 쉘 스크립에. 그래서 while true 하고 리드를 한 상태에서 이 패킷이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해서 그 패킷에다 갖다 넣어주는 거죠. 이건 이제 패킷 프로그램 해본 사람들은 쉽게 적응하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처럼 하지만 모든 그 C 언어에 해당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여기서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는 그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그 컬렉터 마줄이라든가 그 다음에 뒷단으로 세이브를 한다거나 혹은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그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지스크립을 통해서 지금 오라클이라든가 SDB 인터페이스 또 더 나가서는 그 C 라이브러리, 쉐어드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인터페이스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이지스크립으로 또 하나의 예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지스크립은 그 단순히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리퀘스트를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가 그 데이터를 내려보내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그 리퀘스트를 이 이지스크립에다가 보내게 되면 이 이지스크립에서는 그냥 ls-l을 해서 클라이언트로 내려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클라이언트한테 그 리퀘스트를 받게 되면 그 리퀘스트를 여기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왔는지 뭐 분석 이거는 뭐 크게 나중에는 아시게 되겠습니다. 이걸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려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셋의 특성을 여기서 define 합니다. result라고 그래서 여기에 result라는 그 필드 이름을 갖고 있는 데이터 특성을 여기다 입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ls-l을 오픈을 시켜서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여기에 데이터셋을 만드는 커맨드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보냅니다. 여기서 데이터셋을 만들면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아까 ls-l을 클로즈하고 데이터를 다 내려보낸 걸 오케이 하는 거. 여기가 바로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실제로 얘를 띄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4번을 보면 1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인터페이스를 띄우면 얘가 이제 ls-l로 제가 뜨게 되겠죠. 자, ls-l이 지금 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에 떠 있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떠 있죠. 리드 슬립 상태로 지금 이 이멀레이터가 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리퀘스트를 날리게 되겠는데요. 리퀘스트를 바로 요게 해당 그룹이죠. 여기 해당 그룹입니다. 그래서 요와 같이 리퀘스트를 날리게 되면 바로 ls-l이 내려오게 되겠죠. 이와 같이 ls-l은 바로 죄송합니다. ls-l 똑같은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데이터든 간에 리절트 셋을 만들어 내려보낼 수 있는 게 바로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즉 하드웨어에서도 데이터 갖고 오고 오라클에서도 갖고 오고 SDB에서도 갖고 오고 어떤 데이터든지 만들어서 리절트 셋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멀레이터를 이용해서 쉽게 제가 요 작동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요걸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예.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여기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라이언트에서 ls-l이 리절트 셋으로 쭉 내려오게 되겠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게 바로 이지 스크립입니다. 이지 스크립을 사용하게 되면 쉽게 모든 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뭐 서버 프로그램이다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지금 현재 그 이지 스크립은 100% 완성된 그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쪽의 인터페이스를 아직 다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그 아까 그 이지 스크립을 한번 보면 이지 스크립 자체의 모든 리소스나 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그 SDB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SDB에서 셀렉트를 해와서 이 소스를 이렇게 보관을 하고 여기서 수정을 하고 제가 모듈에서 테스트 3번 아까 요 ls-l이죠. 요 프로그램이 그 SDB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yes를 하게 되면 SDB 안으로 저장되고 그 다음에 마듈이 SDB에서 그 온라인상 캐스트로 마듈이 올라가면서 그 트리를 만들게 되죠. 트리를 만들면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이 이멀레이터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이지 스크립이 그 제 마지막 그 요 프로그램이죠. 툴입니다. 자, 그럼 그 심포니에 대한 그 사용처를 제가 볼까요? 심포니 그 솔루션은 각각 패키지를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1994년 OLTP를 제가 만들었고요. 이게 아마 국내 최초일 겁니다. 그 다음에 1996년 RDBMS 이것도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일 거예요. 왜냐하면
애트리에서 바다DB를 만들었지만 바다DB는 미국에서 사온 거죠. DB를 거기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포팅을 했었던 거라 국내 기술로 만든 건 아닐 겁니다. 이와 같이 오래전에 만들었지만 아직 그렇게 대중화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국산이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전혀 사용을 안 해주려는 그런 추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애틀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솔루션으로 그냥 갖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거 죽어도 못 판다 해서 이제 심포니 솔루션으로 계속 이렇게 디벨롭을 했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DB는 SDB, TP 모니터는 TP 모니터 각각 다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패키징 자체는. 자, 그럼 지금까지 사용된 것을 본다 그러면요, 이 지금 SDB하고 TP 모니터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저희가 KT 쪽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회사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채널이나 이런 걸 오픈을 해서 패킷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할 수 없이 만든 게 TP 모니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KT 이너텔 빌링이라고 그래서 약 한 400개, 500개 사이트에 빌딩마다의 어떤 교환기들이 들어가면 그 교환기에 빌링 시스템을 달고 그 빌링 시스템 자체가 중앙에 있는 센터 빌링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온라인 전송하게 되고, 그 전송 프로그램이 다시 계산이 돼서 유저한테 고지가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너텔 빌링 시스템을 개발해서 납품하게 됐습니다. 그게 한 400군데 저희가 납품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다 묶어주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게 됐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에 깔려있는 그 사이트들 다 묶어서 감시하고, 온도, 습도, 전기, 그 다음에 프로세스 상태들, 각 빌링 시스템 상태들을 다 감시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 망을 다 엮어야 됐고, 실시간으로 모든 패킷을 다 까볼 수 있어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된 것은 레디우스라는 무선랜 인증 시스템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하나로 옛날에 하나로 인터넷 인증 시스템에 저희가 들어가서요, 그 당시에 워낙 많은 유저가 거기에 인터넷을 접속하고 인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캐스트를 사용을 해서 빠른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KT의 레디우스도 저희가 이제 인증 시스템을 납품을 했었고요. KT 대리점망 인증 시스템을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본청, 광화문에 있는 본청 및 각 도청, 시청, 군청, 이런 전국 행정망 중개국 빌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국에 10대 개를 중개국을 했고, 그 다음에 각 시청에 있는 교환기 빌링 시스템들을 다 저희가 납품했었죠. 지금은 다 뜯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KT로 갔고요. 그 당시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행정자치부가 자체로 라인을 차터링을 해서 썼기 때문에 KT한테 일괄 계산해서 넘겨줘야 했기 때문에 중개국 빌링을 저희가 하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거래소의 해외 시장 감시에 저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됐죠. 그 다음에 MMDB 쪽 캐스트는 데이터 어댑터를 사용해서 매매 쪽에서 체결 쪽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파싱해서 오라클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시장 감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모든 화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 프레임을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해했지만은 사용하면서 굉장히 쉽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다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다 트레이서블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심포니를 활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데이터 개념이 지금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안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지금 떠다니는 데이터를 잡아야 되는 게 바로 데이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IoT 분야라든가 혹은 대량 데이터, 혹은 그 대량 데이터를 분산해야 된다든가 라지 데이터 개념들,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 콜렉터에서 보신 것처럼 이 분야의 가장 꽃은 바로 요 최근에 계속 지금 뜨고 있는 로봇 분야입니다. 로봇에서 이 캐스트의 역할은 바로 인간에 있어서의 두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데모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린 거는 이런 시스템이 한국에도 있고 또한 이런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해서 조금 더 제가 만들어 놓은 제품이 활용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